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의 로보당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트캠에 대해서 프리버전 다운로드 방법에 대해서 언급만 하고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어, 몇몇 분들이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은 아트캠 프리버전 사용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강좌 이런 느낌의 동영상은 아니고 그냥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소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대략 한 10분 혹은 15분 정도 동영상을 찍게 되는데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아트캠은 이렇게 사용되는 거구나 라는 그런 느낌만 받아가시면 성공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짜 버전, 공짜 프리버전의 아트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 프로그램을 깔면 다음과 같은 아이콘 두 개가 생성됩니다. 그 중에서 요거는 아트캠 파일이라고 저장되는 파일을 이렇게 모아놓는 폴더예요. 폴더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진짜 프로그램 아이콘이 있는데 요걸 더블 클릭하시면 이제 작업이 시작되는 거죠. 다음과 같은 창이 뜨면 지금 여기서 새 모델을 눌러주시면 작업이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할 캔버스의 크기를 여기서 정해주시면 됩니다. 너비 200으로 할 것인지 300으로 할 것인지 원하는 대로 조정해 주시고 해상도도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계단 현상이라든지 아니면은 툭툭 끊기는 현상이 줄어들고 부드럽게 되겠죠. 그리고 밀리미터 단위 지정해 주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2D 화면, 3D 뷰 이런 식으로 있는데 2D 화면에서는 진짜로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3D 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2D는 2, 3D는 3이다 보니까 F2, F3로 전환이 가능하고 화면이 크신 분들은 이거를 스플릿 기능을 있는데 짠 하고 이렇게 분할해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기는 툴들이 있는 거고 여기는 그림을 그리는 툴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아이콘들도 있지만 여기 있는 폴리라인을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폴리라인을 선택해도 되고 사각형, 원, 별 모양을 해도 되지만 일단은 폴리라인을 선택해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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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은 제 마음대로 그린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림 그리는 작업, 벡터 라인을 생성하는 작업이 끝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생성을 했으면 이제는 이 모양대로 툴패스를 따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따주는 일은 어디서 하느냐? 자, 여기 보시면 툴패스라는 바가 있는데 여기에 New 2D 툴패스에서 프로파일과 드릴링 요 기능들이 있고 혹은 여기에 아이콘으로 단축 아이콘으로 나와 있는 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비싼 버전, 뭐 상위 버전을 활용하시면 이거 말고도 부조 기능이라든지 혹은 포켓을 파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이 프리 버전에서는 프로파일 기능과 드릴링 기능 요 두 가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외곽선을 따기 위해서 프로파일 기능을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있는데 이 창에서 대부분의 작업들이 아니죠. 모든 작업들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바깥으로 돌릴 것인지 안쪽으로 돌릴 것인지 아니면 선을 따라 엔드밀 이동할 것인지를 정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바깥쪽으로 돌리고 선택된 벡터를 따라서 하는데 여유값은 0 그리고 저는 시작 깊이가 0이고 마지막 깊이는 여러분들이 재료 깊이, 재료 두께 혹은 파고 싶은 만큼의 깊이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재료 깊이를 10mm라고 가정하고 10mm를 파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차는 뭐 0.025로 두셔도 되고 더 정밀하게 하고 싶다면 0으로 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 엔드밀을 선택하는데 이 엔드밀에서 저는 평엔드밀 나무나 플라스틱 중에서도 엔드밀 3파이짜리를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바로 선택을 해도 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필요한 값을 선택해 주기 위해서 편집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름 정해주시고 평날 공구 요거 선택해 주신 다음에 공구 단위 밀리미터로 할 거고요. 그리고 속도 단위는 피드 미터 퍼 분을 할 것인가 아니면 밀리미터 초 뭐 이런 식으로 할 것인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미터 퍼 분 단위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직경 3mm, 스텝다운 1mm 이런 식으로 설정하시면 되는데 스텝다운은 제가 10mm를 파고 싶은데 이 10mm를 한 번에 돌릴 것인가 아니면은 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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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m 야금야금 파먹을 것인가 할 때 쓰는 단위가 됩니다. 저는 1mm는 너무 얕은 것 같고 한 3mm 정도로 파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3mm 정도를 지정해 주시고 그러면은 3mm 파먹고 3mm 파먹고 3mm 파먹고 마지막에 1mm를 파먹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스텝 오버는 이게 공구가 아래 윗 방향이 아니라 옆 방향으로 얼마나 이동할 것인가 얼마나 이동하면서 깎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70%가 아니라 50%로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직경이 3mm이기 때문에 1.5mm만큼 옆으로 이동해서 가공이 되는 거죠. 스핀들 스피드는 RPM 지정해 주시고 그리고 피드 속도 아까 저는 미터 퍼 분으로 단위를 설정했는데 이거를 한 대략 500을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플런지 속도가 있는데 플런지는 공구가 쭉 이동하다가 이제 가공을 하기 위해서 푹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 들어가는 요 속도를 나타내는 건데 이거를 얼마나 빠르게 할 것인가 설정하는 겁니다. 저는 100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 수치값들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면서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그런 배운 공차 혹은 이런 경험에 의해서 설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임으로 한 것이지 이렇게 따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고 선택을 누르시면 공구도 설정이 됐습니다. 가공 방향은 뭐 필요한 대로 상향, 하향 지정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브릿지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예전에는 비싼 버전에만 있었는데 이게 공짜 아니 프리 버전에 이게 들어오게 된 거죠. 이게 뭐냐면은 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건담 프라모델에 보면 여기 고정시켜주는 부분 있죠. 고정시켜주는 부분. 도망가고 이 함부로 놀지 않기 위해서 다 고정시켜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왜 필요하냐면은 가공을 하기 위해서 한 바퀴 쭉 돌리다 보면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에 이게 재료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달달달달달달달 떨면서 팅 하고 튕겨 나가거나 혹은 엔드밀이 파먹는 경우가 생기게 되거든요. 왜?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미연에 방지해 주고자 브릿지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꽉 잡아주게 되는 거죠. 건담 프라모델처럼. 그래서 지금 요걸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저는 4개를 만들 건데 그 길이는 3mm 정도 그리고 두께는 예를 들어서 5mm 정도로 지정해 준 다음에 3D를 할 것인지 2D를 할 것인지 정한 다음에 추가를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하나, 둘, 셋, 4개의 브릿지가 생성돼서 이 부분이 재료와 고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까지도 흔들림이 없고 이동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재료를 따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기능을 잘 활용하셨으면 하고 그 다음으로 옵션에 안전 높이 뭐 예를 들어서 10mm로 지정된 대로 하고 저는 안전 높이 10은 이동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 판단하고 안전 높이를 5mm로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5mm로 하든 10mm로 하든 15mm로 하든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춰서 지정하시면 됩니다. 5mm로 설정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이름, 툴패스 이름은 저는
1, 2, 3, 4, 5, 6, 7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계산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툴패스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툴패스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이 툴패스를 계산을 했으니까 저장을 해서 파일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작업은 이제 그 다음 단계인데, 자, 툴패스를 누르고 툴패스 저장하기를 누르시면 아까 계산을 했던 1, 2, 3, 4, 5, 6, 7이 있는데 이 파일을 저장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파일 네임은 저는 1, 2, 3, 4, 5, 6, 7이니까 7, 6, 5, 4, 3, 2, 1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컨트롤러를 이 옵션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마3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세이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세이브가 됐습니다. 세이브를 하면 이게 어디에 저장되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다른 데다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아트캠 파일이라는 요 폴더에 툴패스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7654321이라는 파일이 생성됐고 요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G코드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G코드를 이제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쓰는 컨트롤러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데 컨트롤러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마3를 쓰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는데 파일에 로드 G코드에 765432를 클릭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G코드가 불러온 것을 볼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모의 가공을 위해서 한번 사이클을 돌려보면 확대를 해볼게요. 자, 제 위치를 찾아가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선이 여기 보이시나요? 급속 이동을 한 다음에 이제 Z축으로 내려가서 가공을 하게 됩니다. 빠른 속도로 가공을 쫙 돌아가는 게 보이시나요? 아트캠으로 작업한 게 다음과 같이 회전을 합니다. 자, 옆에서 봤을 때 다음과 같이 회전을 합니다. 여기 보이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뾰족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게 브릿지예요. 보이시나요? 이게 브릿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공한다고 깎아내지 않기 때문에 재료와 꼭 꽉 붙어 있어서 이게 고정이 돼서 안전하게 가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기능에 대한 활용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 다음으로 여기까지만 보시고 이제 동영상을 닫으시고 한번 직접 사용해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직접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따와 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와 가지고 그 그림을 외곽선을 자동으로 벡터 라인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이제 닫으셔도 되고 좀 더 보셔도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 창을 닫고 저는 미리 요 피카츄 그림을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운을 받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아트캠 프로그램을 다시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 파일에 불러오기를 눌러주시면 바탕화면에 피카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카츄를 불러오는데 모델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원점을 어디로 지정을 할 것인지 다 설정을 해주시고 밀리미터로 할 것인지도 다 선택해 주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아까처럼 2D 화면, 3D 화면으로 나눠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니까 저는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스플릿 한 다음에 2D 작업에서 벡터 라인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벡터 라인 생성하는 방법은 자, 여기 보시는 요 아이콘이에요. 비트맵 투 벡터, 비트맵을 벡터로 만들어주는 요 기능인데 요 기능을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물론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비트맵 투 벡터 기능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요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설정창이 뜨는데, 여기서 외곽선을 좀 더 선명하게 구분짓기 위해서 색줄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색줄이기를 통해서 저는 흑과 백으로 나눈 다음에 두 가지 색인데 흑, 백 이렇게 두 개로 나눌 겁니다. 나누면은 선명한 흑과 백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벡터 생성을 눌러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벡터가 생성이 이미 됐어요. 이걸 닫을게요. 이미 생성이 됐습니다. 자, 요거를 찍어서 이동을 해주시면 뭐가 따라오죠. 이게 벡터 라인이고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벡터 라인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어요. 피카츄의 벡터 라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벡터 라인을 아까처럼 툴패스를 만들 건데, 자, 툴패스에서 New 2D 툴패스를 누른 다음에 프로파일을 클릭해 주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죠. 이제 이 창의 설정은 아까와 동일합니다. 이미 피카츄의 외곽선에 대해서 선택이 됐고, 바깥쪽으로 돌릴 것인지 안쪽으로 돌릴 것인지 선택한 다음에 여유값, 시작 깊이, 마지막 깊이, 저는 이번에는 20으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엔드밀의 선택은 저는 아까와 동일하게 3파이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5파이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편집으로 들어가서 이름, 공구, 종류, 그리고 공구 단위 밀리미터이고 밀리미터 퍼, 저는 이번에 미터 퍼 분으로 선택해서 직경, 스텝 다운 2.5 20mm를 팔 거기 때문에 저는 한 번에 5mm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텝 오버는 50%로 지정을 해주시고 스핀들 속도 15,000 저는 만으로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드 속도는 빠른 가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3000을 지정하고 플런지 속도도 마찬가지로 100 정도로 지정해서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선택을 눌러 주시면 이제 공구는 지정됐고 가공 방향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브릿지도 필요하면 넣어 주시면 되는데 꼭 넣을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넣기를 권장하는 겁니다. 권장하고 싶습니다. 2D 타입, 3D 타입 원하는 대로 설정한 다음에 추가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설정이 되고, 그리고 툴패스의 이름을 피카츄의 P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성을 눌러 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툴패스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돌리는 것은 휠 버튼을 클릭한 거죠. 자, 이렇게 생성이 됐으면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 툴패스에서 툴패스 저장으로 가셔서 P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파일 이름을 P로 두고 세이브를 눌러주시면 이제 저장이 됐습니다. 자, 창을 닫으시고 아트캠 파일로 들어가면 툴패스에 P가 저장된 것을 볼 수 있고 다음과 같은 툴패스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마하3를 연 다음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로드 G코드에서 P를 선택하시면 다음과 같이 피카츄가 나오게 됩니다. 피카츄가 나오게 되고 이 모양을 그대로 갖게 되는 거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리셋을 누르고 사이클 스타트를 누르면 이제 작동이 되는데 지금 급속이송을 한 다음에 원하는 자리를 찾아가고 Z값이 뚝 떨어진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가공이 이루어지는 거죠.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가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동한 다음에 볼을 깎기 위해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네 바퀴 돌고 이런 식으로 가공이 이루어집니다. 볼뿐만 아니라 이번엔 눈으로 이동해서 눈을 가공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아트캠이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나마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연습하시면서 혹은 한 번씩 테스트하시면서 사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미래의 로고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